네, 안녕하세요. 인피노브 주식회사 일하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주제를요,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실현 가능한 통찰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찰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데이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고요. 또 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쯤 정도가 되면은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시죠. 그래서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여러 해 이 업계에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앤 AI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인피노브 주식회사인데요. 2005년에 창업을 해서요. 각종 시스템, 사실 클라우드 비교적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해왔고, 자연스러운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AI 쪽에 최근 몇 년간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2005년부터 일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아야 하겠죠. 이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도 상당한 역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제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셰프가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시도 중요하죠. 마치 그처럼 이런 플랫폼,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메인프레임이라든지 서버 시스템, 분산 처리, 그리고 오늘날 이젠 너무 대중화가 되었죠.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이르기까지. 저희가 2011년부터 사실 이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스토리지를 구현할 것인지,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해서 분산 처리를 구현할 것인지, 이런 쪽에서 연구 개발 및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좀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유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이제 파트너 관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솔루션도 있지만 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이 원하시면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공공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또는 제조 현장, 이러한 곳은 클라우드와 바로 연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솔루션으로 고객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어떻게 좀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시민 개발자. 그런데 시민 AI 디벨로퍼라는 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요. 특히 AI의 보급,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두 내지는 역점이 되고 있는데요. 유명 기업의 이제 회장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AI를 민주화하겠다.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AI가 어떻게 민주화의 대상이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바꿔 말하면 저는 초등학생도 AI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 개발자, 즉 시민 AI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상, 또 그로부터 뭐 전 인류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상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담는 이 그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모 중견기업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각광받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네, 데이터 과학자인데, 막상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 이분들이 하는 일의 80%는 노가다다. 네, 쉽게 말해서 노가다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듬고 모으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 드시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했더니 그 노력이 80%가 아니고 90%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이것을 품질을 높이고 모으고 결합하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회사의 사업 내용 중에는요, 이러한 기반 작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장성 있게 할 것이냐, 즉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아키텍처의 설계 및 구현, 그리고 시스템의 이 구성 요소들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발과 운영의 조화, 네, 통칭해서 이제 DevOps라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DevOps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제가 되는, 화두가 되는 AI나 머신러닝에도 바로 도입이 됩니다. 바로 MLOps라고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오퍼레이션, 모델의 개발뿐 아니라 오퍼레이션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역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일들입니다.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허락하는 대로 좀 들여다보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모은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프로세스, 또 저장소도 구축을 해드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고객사 중에 전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팀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고객사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또 그러한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고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객사 분들도 만나 뵙고 실제 케이스 스터디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요, 최근에 아주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종류가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분류가 뭐 정형 데이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딱 떨어지거나 엑셀 장표로 딱 표현된 이런 정형 데이터가 있으시고요. 반정형 데이터,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다큐멘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거나 일부 정형화된 문서들, 로그 파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비정형 데이터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이미지, 또 오디오 파일, 동영상, 각종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다양한 문서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러한 데이터들 다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이제 일종의 스트리밍 데이터입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죠. IoT 많이 들어본 용어가 되었는데요. 실제 IoT 기기나 IoT 센서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커패시티가 있는 그릇에 담아야 하는 그런 그릇을 구축해 드리는 일.
그리고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은 또 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기준 데이터들과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결합한 데이터들을 아키텍처를 잘 구성해서 담고 빠르게 실시간이니까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뭐 대시보드라던가 리포트라던가 자동적인 의사결정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신러닝 AI 플랫폼 구축하는 또 저희 비즈니스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요. 저희가 어떤 고객사를 만났을 때 아주 뛰어난 뭐 최고의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끝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를 꼭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면요. 머신러닝이나 AI는 고객사분들이 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그런 도메인, 산업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들은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업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일해 오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머신러닝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리고 처음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고 나면 고객사분들이 직접 훌륭한 제품을 발전시키고 원하시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단시간 내 프로젝트를 이제 시간에 대비했을 때 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한 고객사와 이제 오랫동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객사의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 AI, ML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어떤 지식, 필요한 약간의 경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잘 구축해 드릴수록 이 고객분들이 이걸 정말 잘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셔서 이 통찰력을 그분들에게 내재된 통찰력, 또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그 인사이트들을 실제 꺼내서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X, 오늘 이 컨퍼런스가 이제 아침부터 오전부터 계속되는데 많이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디지털이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경시키도록, 변화시키도록 하는 일이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활 속에 뭐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걸 위시해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요. 물론 디지털에서 시작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 많은 기업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도 있지만요. 원래는 디지털이 아니었던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우리 주위에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던가 또는 유통이라던가 제조, 여행 이러한 업종은 사실 원래부터 디지털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디지털을 도입하고 활용하심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증대하고 또 여러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러한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분들이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도록 조금 도와드렸던 그 첫 번째 케이스로 A전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라는 것이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수율 예측도를 높이는 일이었는데요. 이 전자 회사에서요, 제가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수율 예측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율 예측이 정확하게 되면 될수록 원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율 예측이 좀 부정확하면요, 처음에 투입되는 자재량, 이 자재량에서 낭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고객사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존에 어떻게 수율 예측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6개월, 1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모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기법으로 수율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모델 기반의 그러니까 완성품이죠. 모델 기반의 어떤 통계적인 수율 예측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고객사도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 필요성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머신러닝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추천을 저희가 드렸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머신러닝 적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수율 예측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실패하면 저희가 돈 안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출 및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뭐 중견기업이 정도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웬만한 분은 이제 아시는 이런 기업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 기업 내에 존재합니다. 근데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일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모으거나 최근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여기에 모으는 이런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고객사에서는요, 뭐 그냥 추측으로 한 12에서 15개, 15개 정도의 팩터로 어느 정도 수율 예측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약 300개 팩터를 수집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주 좋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율 예측이 잘 되면 바로 이제 얼마나 비용 절감되는지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분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기분이 좋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로는요, 뭐 식품회사입니다. 식품회사라고 하면요, 또 굉장히 제품 종류가 많죠. 여기에 대한 판매 내지는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먼저 환경을 구축해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데이터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도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구축해드리고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겠죠.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것도 적용을 해드리고요. 특징은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모델을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 10,000개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좀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동화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요, 머신러닝을 위한 머신러닝인데요. 이것들이 돌면서 자동으로 이 머신러닝이 돌면서 유효한 머신러닝의 후보군들을 추출해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10,000개를 만들었다면 그 중에 상위 50개 정도 추출해서 실제적으로 저 50개 모델의 조합으로 필요한 내용을 예측하는 그런 AI를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다이어그램을 좀 그렸는데요. 데이터 그 원본, 고객분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이 있으시죠? 제품 데이터, 뭐 생산 데이터, 출하 데이터, 뭐 가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서요.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이후에 머신러닝 도구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코딩을 하지 않는 뭐 코드리스 또는 요즘에 이제 로우 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또 프로그래밍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 적용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 결과로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괜찮은 성능을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은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예측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고요.
판매량이 비교적 이 소수인 제품, 좀 낮은 제품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경험자 분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제품군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수요를 예측해내는 그런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 여행사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 이러니까 이 시국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여행 무척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사실 재미있었고요. 또 인상적인데요. 결국 문제는요, 여행 패키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여행사의 여행 패키지 제품을 보면요, 이 패키지 제품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리스트를 쭉 보면 이제 출발 일별로, 출발 요일별로 제품이 그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예약이 어느 정도 차면 뭐 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그 판매 그 패턴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요. 관건은 첫 번째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출발 요일 따라서 또는 어느 항공사를 선택하느냐 또는 어떤 등급의 호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에 대해서 AI를 적용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예약이 들어오면서 차갑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이제 비행기 예약을 하려면 점점 좀 가격이 오르죠. 점점 좌석수가 어베일러블한 좌석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가격을 변동시키는데 어떻게 변동시키는 것이 최적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요. 그러면 과거에 수많은 상품에 대한 그 레코드 또 판매 기록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격 책정이 잘 된 것들입니까?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기록 중에 이런 것들이 잘 된 것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머신러닝이나 AI가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사실 고민을 시작했었고요. 그것을 찾기 위한 그 머신러닝을 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잘 설계된 상품, 잘 판매된 그 상품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부터 또 AI를 넣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가격 설정 그리고 이어지는 가격의 변동에 대한 그 최적화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아주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기업 고객들이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팬데믹 상황이 극복이 되면서 이러한 모델들이 크게 또 기여를 하고 이 고객분들이 더 발전시키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고객사 분들이 직접 AI를 하시기 위한 그런 환경들, 또 돕기 위한 솔루션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고객사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고객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요. 그날 아침에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세수하고 면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기기에서 띵 하면서 이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몇 시에 약속이 있으셨죠? 지금 현재 계신 호텔에서 고객사까지 찾아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경로가 2, 두 개의 그 라우트가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딱 면도하면서 이게 바로 떠주더라고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바로 저의 이메일에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파악하고 내비게이션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안에 가지고 있으신 그런 기능인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클라우드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또 하단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마트 클라우드가 필요하고요. 역시 빅데이터 역시 좀 더 스마트해져서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쓸만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
또 역시 AI가 더해지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물리적 환경, 공간, 스마트 시티로 대표되는 그런 환경 역시 더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요. 인프라 레벨부터 플랫폼,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담는 그릇, 더 나아가서는 몇 번의 조작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바닥이 될 수 있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면 말씀드린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정점이나 화두가 되는 것들은 바로 어떻게 AI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을 돕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마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뒤에 중간에 Artificial ART가 들어가서 마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MLOps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머신러닝을 만들고 만든 뒤에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관건 또는 숙제라고 보고 이쪽으로 저희가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씩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최근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 작업 또는 프로세스를 쭉 엮어서요. 이게 정말 쭉 파이프라인으로 그 데이터가 흘러가고 변환되고 우리가 쓸모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얻듯이 계속 변환된 이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다가 마치 엔진을 붙여서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수동 펌프가 아니라 마치 자동 펌프를 장착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하면 사실 AI나 ML한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도록 그런 돕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는요. 고객의 원시 데이터로부터 그것을 한 곳에 모으고 그것을 활용 가능하도록 가공하도록 돕는 그런 솔루션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비단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된 분이나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는요. 몇 년 전에도요. 근데 이거 빨리 하려고 GPU도 쓰시고 하시죠. 현재는 분산 처리, 분산 처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빠른 시간에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도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릴 나위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정말 진정한 통찰을 얻도록 또 도와드리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 머신러닝 역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결과물이 되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변하기 마련이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조금씩 변하고 데이터도 드리프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서 자동으로 새로운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까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인 관리를 돕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분, 확장성을 보장하는 부분부터 성능 관리, 기능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관리라던가 모델을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것, 또 자동으로 AI를 위한 AI가 동작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고요. 실제 모델을 활용해서 기업 내에 적용하시는 그런 도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이나 모니터링 역시 훌륭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DX 솔루션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기업의 효율, 기업의 가치를 올리시고 또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이 노력이 더욱 성공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